그 앞에 그 여주 둘의 관광 둘의 PD님 얘기 듣고 제가 좀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과연 여주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제가 현재 이제 양평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주에서 있는 동안 이분처럼 좀 크게 공이 있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 좀 많이 걱정되기는 합니다만은 한번 좀 용기 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일단 저는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이고 두 아이의 자녀 호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마지막 숨이 알려주는 생명의 신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준비를 하면서 챗GPT하고 얘기를 좀 해봤어요. 한번 제가 한 얘기를 들려줬더니 너무 감동적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주제 또는 제목을 어떤 걸로 할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를 쫙 뽑아주더니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이 알려주는 생명의 신호. 이게 오늘 제가 15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주제가 됐거든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일 것 같으세요? 마지막 숨. 뭔가 좀 가벼우지 않나요? 맞습니다. 심정지가 시작됐을 때 하는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이 멈추면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맞지만은 사실 심장은 일시적으로 멈췄지만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멈추진 않겠죠. 그래서 그 세포들이 서서히 활동을 멈출 때까지 여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호흡이라는 것도 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호흡을 보고 심정지다 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이 호흡을 보고 호흡곤란이라든가 호흡이 조금 이상해요 또는 의식이 이상해요 라는 신고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 일반인들이 심정지 때 호흡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이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호흡이 워낙 특이해가지고 조금만 공부를 하신다면은 심정지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구급대원들도 이 호흡을 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호흡은 멈춰있는 상태가 돼 있겠죠. 그러면 저는 언제 그 호흡을 처음 봤을까요?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할 텐데 저희 아버지는 1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워낙 말기암이셔가지고 색전술이라든가 항암치료라든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받았지만은 마지막에는 온몸이 전이 되면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으로 저희한테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마음을 그렇게 먹고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가게 될 때 연명 치료를 한다는 서명과 함께 이제 심정지가 오더라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각서를 쓰게 됐죠. 그리고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 호흡과 심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직감적으로 알았죠. 오늘을 넘기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인사를 드렸겠죠. 아버지는 워낙 예전서부터 의식이 없으셨고 또 힘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가 오더라도 잘 보지도 못하고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러 사람이 왔다 가고 했는데 마지막에 왔던 분이 바로 저희 큰누나였어요. 저희 큰누나가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아빠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면서 아빠 늦어서 미안해. 아유 고생 많았다. 사랑해. 이제 하늘나라 가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아빠 내 말 들리면
눈 한 번 깜빡여봐. 의식이 없던 아버지가 그 앙상한 얼굴을 한 상태로 눈을 하고 깜빡이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생일 마감하기 전에 의식이 한번 탁 돌아온다고. 저는 그거를 눈앞에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건강이 더 악화됐고, 이미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서 산소 포화도라든가 혈압, 심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부착이 된 상태였어요.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호흡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산소 포화도도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제 심장도 역시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심장이 60회, 50회, 40회, 30회가 딱 됐을 때 아버지가 호흡을 하는 겁니다. 어떤 호흡? 가만히 무감각, 아무 반응이 없던 분이 30회가 됐을 때 입을 벌리면서 쉬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심정지 호흡이었던 거죠. 그때 모니터링을 보니까는 이미 심장은 멎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사실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썼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또 살릴 수 없다라는 것도 저는 더더욱더 잘 알고 있었고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이 장면만큼은 제가 잊지 않겠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고요. 사실 제가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전까지는 사람을 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다음 해부터 2015년에 한 명, 2016년에 한 명, 2017년에 한 명, 2018년에 한 명, 이렇게 매년 한 명씩 사람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소생권은 제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 근무를 할 때 모다 아울렛이라고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호흡곤란이라는 신고가 왔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심정지라고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로 여쭤봤죠. 그랬더니 심정지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유도를 했고 저희가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을 때 그제서야 호흡과 심장이 제대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사람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에는 제가 현장에 있다가 행정으로 이제 빠지게 됐어요. 더 이상 이제 현장에서 사람을 살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여주에 오고 나서 저희 그 소방서에 있는 의용소방 대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 좀 해주세요. 라고. 근데 저는 의아했죠. 여러분들은 뭐 매년 교육 받으시고 굳이 저한테 교육받지 않더라도 잘 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교육 들어보니까 헐떡거리는 호흡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정지 호흡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제 머릿속을 그러니까 제가 머리를 오한발 하나 딱 맞은 것 같이 땡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실천해 왔지만 누군가에게 그 호흡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과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 심정지 호흡이라는 게 의료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 사례와 제가 공부한 것과 그리고 실제 영상들을 가지고 와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해를 하겠대요. 그래서 이 심정지 호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헐떡거리는 호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헐떡거리는 호흡이 뭐냐? 운동하다가 숨이 차서 하는 호흡이 헐떡거리는 호흡이잖아요. 이게 왜 몸에서 헐떡거리냐면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산소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호흡하는 양보다 더 많이 소모하게 되면서 부족해 되겠죠. 그러면서 뇌에서 보내는 강제적인 신호에 의해 숨을 몰아서 쉬는 겁니다. 심정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심장이 멈춤으로써 내 몸에 있는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무의식 상태에서도 강제적인 신호에 의해 하고 쉰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제대로 이해시켰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이틀 뒤에 그분께서 전화가 왔어요. 부장님! 예. 굉장히 흥분한 목소리였어요. 아니, 헐떡거리는 호흡! 아니, 침착하시고요.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유, 나 여기 지금 어디 저 카페에 있는데, 헐떡거리는 호흡 보고 내가 심폐소생술을 했어.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당 구급대원을 알아봐가지고 연락을 했고, 심정지가 맞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잘 했고, 나중에는 소생이 돼가지고 완전히 회복이 돼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퇴원을 하셨다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가서 얼굴을 보니 눈이 벌써 이렇게 풀리고 멍하는 얼굴을 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헐떡숨을 이제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정지다. 안 힘들 순 없죠. 근데 평상시에 계속 연습도 하고 저는 이 영상을 엄청 봤죠. 너무 많이 봐가지고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영상 속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이 다 저희 교육을 받고 이렇게 실천하신 분들이잖아요. 일단은 제가 아니라 남을 통해서 살렸잖아요. 그럼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생명을 살렸다는 기쁨도 있었지만은 제가 한 교육이 먹혔구나라는 그런 보람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혹시 여기 카페 어딘 줄 아시나요? 여기가 이제 그 중앙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옆에 있는 영카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CCTV를 따가지고 JTBC에서도 영상이 나갔던 그런 뉴스죠. 아무튼 그 영카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분이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카페에서 앉아 있는데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옆에 딱 갔더니 눈이 풀리고 멍해지더니 헐떡숨을 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이건 심정지다. 저는 이 포인트에서 너무 감동을 먹었습니다. 제대로 배우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하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평상시 훈련을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겠지만은 이 안전교육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오늘 심폐소생술 교육하겠습니다. 소방안전교육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자세히 기탁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거 알아요. 저 저번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안전교육이라는 거는 이론과 실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생활 속에서 내면화, 습관화 됐을 때 이런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발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인터뷰하신 분들도 두 번째 인터뷰하신 그 내용도 정말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인터뷰했던 심정지다. 그분이 사실 의용소방대 대장님 그때 저희한테 교육을 요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본인의 건강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보다는 남이 먼저 타인의 생명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그 대원들을
이끌면서 항상 솔선수범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얘기인데요. 사실 제가 비록 현장에는 없지만은 제 교육으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람을 살렸다. 그래서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교육도 또 하나의 현장이다. 이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사람을 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 마지막 신호를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의 생명을 저는 살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까지도 수많은 생명이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얘기였고요.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